안녕하세요. 피아시노부 피치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5월, 6월에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농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딸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월하고 6월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직도 딸기가 나와? 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마트에 딸기가 4월까지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5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제철 과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딸기가 눈에 덜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이 지나가면은 딸기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길게는 6월까지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딸기는 봄철에 열매를 맺는 과채류인데요. 딸기 농가의 대부분이 이제 하우스, 시설에서 키우기 때문에 추운 겨울서부터 딸기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딸기의 수확 시기는 12월부터 1, 2, 3, 4, 5,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수확을 하고요. 농가에 따라서 이제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조금 더 길게 수확을 하거나 농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5월 넘어가도 6월달, 7월 초까지 계속 딸기는 생산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생산을 안 해가지고 수확 시기를 종료시키는 상황입니다. 수확 시기를 이렇게 종료하는 기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딸기 가격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겨울 딸기가 비싸다 하시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봄철 따뜻해지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인건비 대비 가격이 안 맞으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 가격이라는 차이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 맛에서부터 나와요. 겨울철 비싼 딸기의 맛은 대부분 달큰한 그런 맛을 내고요. 그리고 봄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짝지근했다가 마무리에는 새콤한 맛으로. 그래서 보통 한국인의 입맛은 이제 달달한 과일을 원하다 보니 겨울철에 이제 딱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관성이에요. 겨울 딸기는 아무래도 경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치여도 상품성에 해가 끼치는 그런 정도의 피해는 없는데 봄철로 넘어갈수록 껍질이 잘 벗겨지고 그리고 하루 이틀만 놔두어도 뭐 금방 물러버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 관련해 가지고 5월에 딸기 관리하는 거 하고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제가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요, 5월, 6월에 저는 많이 바빴어요. 5월까지 일단 수확을 했고요. 6월부터는 이제 딸기 해체와 함께 딸기 육묘 시기로 보냈습니다. 5월까지 수확을 하고요. 6월에 있는 딸기들은 제가 수확을 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기부 차원으로 좀 나누어 드렸어요. 원래는 딸기 체험 형식으로 좀 따서 가져가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수확해서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누어 드리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저는 지금 청년 창업농 3년 차로서 계속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도움을 받는 것만큼 저도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 드리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귀촌의 방향은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온 도시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농경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농촌 사회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과 신바람을 넣어주라고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농장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약 200kg 정도의 딸기를 노인복지센터와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에 각각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나눔의 모습을 제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은 제 모습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센터와 청년지원센터에 드리는 과정에서 인터뷰나 인사 이런 것들을 제가 했는데 음향 장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딸기를 수확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직접 농장에 오셔서 용기에 각자 담아가지고 이렇게 차에 실어서 가져가셨고요. 가져가신 센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도 나누어 드리고 딸기생과 간식이든지 아니면 딸기청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도 딸기청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도움이 될 만한 곳에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2021년 4월경에 설립이 되었고 아직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주 지역 청년분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도움이 되는 만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아래 인스타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두 번째는 딸기가 없을 때는 뭐해? 딸기 농사는 언제 쉬어?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딸기는 채소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사과와 배 같이 마수에서 열리는 과일이 아닌 채소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모종을 뽑고 새로 키웠다가 다시 심고를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딸기는 9월에 심어 주는데요. 9월부터 9월까지 다음 작기에 수확할 모종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육묘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6, 7, 8, 9 한여름이 껴있단 말이죠.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무더위에 가만히 앉아서 육묘를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딸기 귀농하시는 분들은 막상 딸기 따가지고 수확하고 판매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육묘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12월부터 5월까지는 딸기를 수확하는 수확기인 거고요. 6월부터 9월까지는 딸기 모종을 키우는 육묘 기간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 다시 12월까지는 심어 놓은 딸기를 관리해주는 관리기입니다. 딸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 내내 일거리는 항상 차고 넘치고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는 크게 나누는 거지만 그 중간중간에 자잘하고 사소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6월 달에 딸기 모종을 다시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모종 교체도 해주어야 되고 모종 심고 또 멀칭이라는 비닐도 깔아줘야 되고 양액기도 다시 세팅하고 물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분석하고 이런 자잘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 딸기 모종을 직접 키우지 않고 사서 가져와서 심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포기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이 보통 가격입니다.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한 동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동에 들어가는 모종 개수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이제 그 모종값만큼 더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남이 키운 모종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배하는 작물을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해라. 사람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쉽게 키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딸기 육묘는 딸기 모종은 사람으로 치면 어린 애기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약한 상태인데
아기가 예방주사도 잘 맞아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케어도 계속 잘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모종 키울 때도 똑같이 영양가 있는 밥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방주사 적절하게 방제를 해줘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면은 그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죠. 실제로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정말 튼튼하고 좋은 모종 같이 보여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막상 심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실비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주변 농가에서 많이 봤습니다. 최소한 이제 딸기 전문 농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가 육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가 육묘를 하는 농장인지 아닌지만 봐도 딸기를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월에는 좋은 모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육묘에 아주 힘쓰고 애썼습니다. 육묘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육묘는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일단 저희 농장의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뭐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종종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아노 치는 농부 피치농이었고요. 다음에 또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